자, 지난 수업 복습을 하면서 조금 이번에 스크립트를 4개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지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척헌지 시작 부분이죠. 보면은 항척헌은 옛날 남쪽에 있는 이제 다락방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방은 가까스로 1방장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한 3평 정도, 가로 세로 약 3m 정도, 그죠? 예, 그 정도 되는 넓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처할 만했다. 한 사람이 거처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처할 만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집 자체가 100년이나 된 오래된 집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진흙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새어 나왔다. 진흙이 새어 나오고 비가 위에서 이게 이제 새는 겁니다. 그죠? 비가 위에서 새어서 흘렀다. 그래서 매번 책상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비가 어떤 특정한 쪽으로 새어서 이제 흐르는데 그러면 이제 책상 쪽에 있는 비가 새면은 이 책상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책상을 옮길 때 돌아다 보아도 놓을 만한 그런 장소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 좁은 거예요. 예, 가까스로 3평이라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항척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향이어서 지금 좀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좋은 그 집의 그 구조가 좋으려면은 아무래도 남향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뒤에 안 좋은 이유가 나옵니다. 북향이어서 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있어가지고 5시가 지나면은 이미 어두웠다. 혹은 이제 오늘 이거를 바로 배울 거예요. 이자에 금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5시가 지나면은 금방 어두워졌다. 나는 샤오하면 잠깐이죠. 약간. 뒤에 나온 이거는 시우치해서 고치다 정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잠깐 건물을 고쳐가지고 위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고 앞으로는 4개의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네요. 그죠? 이 앞으로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북쪽으로 연 거예요, 지금. 그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집 자체가 방 자체가 북향이라는 거는 이 남쪽으로는 다른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낼 수 있는 곳 자체가 이제 북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쪽으로 창을 4개를 내고 정원을 뺑 둘러서 담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담으로 남쪽에서 비추는 태양을 막아서, 그죠? 예. 그래서 이 태양빛이 반사되어 반사되도록 해가지고 반사되도록 했더니 방이 마침내 처음으로 환해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스크립트에서는 또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그죠? 난초, 개수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정원에 심었더니 옛날부터 있었던 그 난간이 또한 역시 점점 보기에 좋아졌다, 보기에 아름다워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선반 가득 책을 쌓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까? 안거하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면서 휘파람 불며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조용히 고즈넉하게 그렇게 단정히 앉아 있으면은 만가지 소리, 그러니까 온갖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온갖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순접입니다. 그리고 정원의 계단은 적막했는데 작은 새들이 때로 와서 모이를 먹었는데 사람들이 다가가도 가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달아나지를 않았다. 도망가지를 않았다는 뜻이고요. 음력 3~5일이니까 15일이에요. 보름이에요. 음력 보름 밤이 되면은 밝은 달이 예, 담을 반쯤 채우는데 그러면은 개수나무 그림자가 얼룩얼룩 생겨 있고 이것이 이제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얼룩얼룩 생긴 그림자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살랑살랑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슬픈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사실 뒤에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기쁜 일은 잠시 이제 언급되는 정도이고 주로 묘사가 많은 쪽이 역시 슬픈 일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까지 복습이 지금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스크립트에서 단어 설명은 거의 되었고 이제 해석을 조금 하면 되겠는데요. 그 전에 시간이 잠깐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질문을 기다렸다가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역접으로 해도 되고 순접으로 해도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라면은 이것을 순접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예, 정원의 계단이 적막하였는데 작은 새들이 때로 와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약간 이제 본 수업 시작되었는데 공지사항은 아니지만은 조금 이제 상황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서 잠깐 이제 안내 말씀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어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1, 2차 유행에 비하면은 지금 상황이 더 안 좋게 분석이 되는데 이유가 지난번 1, 2차 유행 때는 특정한 어떤 집단 위주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타겟이 명확해가지고 그쪽 특정한 타겟만 좀 이제 추적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확실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그 역학조사팀이 제대로 다 대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다고 해요. 수도권 확진자 같은 경우에만 해도 지금 1, 2차에 비하면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거의 제일 많이 나온 거라고 봐도 되겠어요. 600명 중에 3분의 2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정부가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온라인 시험을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을 결정을 할 때 이미 이제 이런 게 예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에 정부가 약간 조금 안이하게 대처를 했어요. 5차례 5단계 대처법을 뭐 만들면서 조금 앞으로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유리한 국면을 너무 오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지금 언론에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있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로나19로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처할 확률이 사실상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 입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러면은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면은 약간 경각심이 조금 이제 경각심을 안 가지고 가지지 않고 막 여기저기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나올까봐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안 됩니다. 어떤 뭐 목숨이 위험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활동이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은 일단 최소한 2주 이상은 격리되어서 지내야 되고 그죠? 문제는요. 이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게 여러분들이 일단 코로나19에 걸린다면은 역학조사팀에 불려가서 대답을 잘 해줘야 돼요. 거기서 혹시라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게 되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면은 징역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회적으로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최악의 상황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솔직하게 대응을 해준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일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는 제일 좋은 대처는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문제는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 속속 개발되고는 있지만은 사실 지금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서 백신도 예를 들어 파이저나 머더나나 아니면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백신들이 거의 개발 완료 단계고 3상에 이미 들어갔거나 실제로 이제 투입이 될 실제 사람들한테 직접 대규모로 투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당장 이제 빠르다면은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영국에서는 이 백신이 투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체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거의 이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유행하는 이 코로나가 세 번째 파도가 지나간 뒤에도 조금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백신과 치료제의 효험이 있는지 인체에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기다렸다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나 대만처럼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백신과 치료제를 가지고 제대로 이제 코로나를 종식시킬 상황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는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높을 때는 피해 가야 됩니다. 그죠? 소나기 여름에 보면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 피했다가 가야 됩니다. 그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마침 시험 기간이라서 당연히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시험이 끝난 뒤에라도 예, 계속 집에서 있으면서 이 파도를 피해 가야 됩니다. 지금 다행히도 인터넷도 되고 하기 때문에 혼자서 예, 재밌게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잠깐 피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 일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노파심 삼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 치앙부터 얼씨까지 이게 제가 이제 빼먹고 이 스크립트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넣어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부분들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빼먹은 부분이 공교롭게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문맥을 맞춰가다 보면은 아마 해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조에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요? 백재원 학생이 처음에 왜 이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예전에는 정원이 남북으로 하나로 통해 있었다. 네, 잘 됐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 정이라는 게 그냥 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집안 가운데가 남북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집안 안에 이제 정원 공간이 있었던 모양인데 여러분 아마 이게 뭔가 사하본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정방형인데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뭐 공간 같은 게 있겠죠. 이거를 뭐 심어 놓으면은 식물 같은 거 심어 놓으면 이제 그게 이제 정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남북으로 딱 이렇게 통해 있어 가지고 일체형의 그런 구조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재원 학생 잘해 주셨고요. 박현성 학생이 여기 여기 얼씨까지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네, 백부와 숙부에 이르러 그들이 분가를 하면서 안팎으로 작은 문과 담장을 많이 두었는데 가는 곳마다 문과 담이었다. 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잠깐 해석이 조금 어, 앞뒤로 약간만 손을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따위를 백부와 숙부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백부와 숙부가 분가를 할 때에 이르러서, 그죠? 백부하고 숙부가 분가를 하게 된 뒤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작은 문을 많이 설치를 했다. 그렇게 해서 담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 왕왕 하면 어떻습니까? 가고 가도 전부 담이었다. 직역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담이었다. 전부 담으로 삥 둘러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원래는요, 담 자체가 이 사원의 밖으로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가를 하니까 이 모퉁이 이쪽에도 누가 살고 저쪽에도 누가 살고 하는데 서로 이제 약간 척을 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집을 따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칸막이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문을 설치하면서 그 대문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다문을 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 자체가 처음에는 뻥 뚫려 있는 거였지만은 이 안에 담으로 그리고 작은 문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 팀까지 예, 유팅 여기까지 한번 번역을 부탁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박수환 학생 번역해 주시겠어요? 예, 박수환 학생. 예, 그 준비가 안 되면 나은수 학생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채팅창에서 제가 그러면 박수환 학생이 마이크가 안 된다니까 채팅창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한 구절 한 구절씩 해주세요. 길게 한꺼번에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박수환 학생 짧게 하면 됩니다. 분과 후회라는 말은 없고요. 이 똥춘시 페이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예. 네, 조금 어렵습니까? 이거 그냥 보이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되는데요. 네, 계속 해봐 주세요. 네, 그리고 지치유팅 하면 무슨 뜻이죠? 예. 아, 예.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은 잘 되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동쪽에 있는 개가 서쪽을 보고 짖고, 그죠? 그리고 손님은 부엌을 넘어서 다른 장소에 이제 연회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잔치에 참석을 하고 닭은 대청에서 거처를 했다. 대청에서 서식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원래는 같이 이제 한 집에서 지내가지고 이쪽 공간 저쪽 공간이 다 이제 같이 잘 지내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다 예,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동쪽에 있는 개가 서쪽을 보면서 짖고 이 말은 예, 원래 개가요 서쪽에 있는 사람이 친했다면 이렇게까지 짖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동쪽에 있는 개가 예, 서쪽을 보면서 누가 왔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사람의 그 어떤 익숙함의 정도가 그렇게까지 예, 자기 집 사람처럼 생각이 안 되니까 짖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손님은 원래 이제 익숙했던 장소로 왔더니 그게 아니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중간에 있는 예, 그 부엌을 넘어가지고 예, 다른 집에 있는 그 연회에 참석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예, 닭은 이 대청이 아마 중간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대청에 원래는 이 그 닭이 정원 같은 데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정원이 조금 이제
이런 거를 키울 어떤 공간이 아마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특정한 집에서는 이 닭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 대청 마루에 살아야 돼. 그런 지금 막 뒤죽박죽인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번역이 그럭저럭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은수 학생이 끝까지 한번 해석해 주시겠어요? 마당에는 처음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가 네.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담장이 되었으니 네. 무릇 2번 변한 것이다. 아,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정원에는 처음에는 울타리로 이렇게 칸막이를 했었거든요. 아시겠죠?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담이 뭐였냐는 거예요. 담이 처음에는 울타리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이자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그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담벼락이 돼버린 거예요. 담이 되었으니 곧 무릇 2번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크립트는 그럭저럭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예. 다음 스크립트 넘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D조의 변용석 학생이 여기 이츠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家有老魏，长居维持。 네, 잘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수연 학생이 네, 여기까지 읽어봐 주세요. 예, 그냥 선호까지 끝. 예, 조금 긴데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성수연 학생 준비가 안 되면 손욱견 학생이 여기 선호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欲现大母必也，如二是先必夫之身后。 네,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욱균 학생 다음에 손주민 학생이 끝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是连与众归先比창 이실. 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짧지만은 찾아봐야 될 단어는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좀 전에 손주민 학생이 읽었고 아라카와 아키라 학생 여기 라오이 찾아보니까 이게 뭘로 나왔습니까? 노파로 나왔습니다. 네, 노파. 그죠? 할멈, 우리말로 하면 할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낮춰서 부르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시엔따무는 어떤 뜻입니까? 안지영 학생. 돌아가신 할머니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 선자가 돌아가신 분에게 높여서 부르는 접두사거든요. 그래서 선친께서는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대모 하면은 이제 할머니 혹은 이제 할머니 뻘 집안 예전에는 집안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살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할아버지의 동생 되는 분의 그 아내분도 할머니 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대모라고 이제 우리가 불러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자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2조의 오영사 학생. 오영사 학생. 네, 준비가 안 되면은 우성훈 학생. B는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종으로 나옵니다. 네, 여종. 특히 이제 여자종이겠죠. 그죠? 노비인데 이제 요 부수 때문에 여자 노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윤하연 학생. 유모 노릇을 하다. 잘 안 들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모 노릇을 하다. 유모 노릇을 하다.
쉽게 말해서 젖을 먹이는 겁니다. 그죠? 젖을 먹이다. 그 다음에 은예원 학생이 여기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 찾았습니다. 아, 예, CMB. 예.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선자가 돌아가신 분한테 붙이는 접두사죠. 그죠? 이 빗자는 이제 예.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이민정 학생. 달래다라는 네, 달래다 혹은 이제 돌보다, 사랑하다, 아끼다, 위로하다 뭐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 규방할 때 이 규자는 어떤 뜻입니까? 다시 D조 처음으로 가서 변용석 학생. 네, 이거 그냥 문 아니면은 규방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냥 규방입니다. 이거. 예. 안방, 규방. 예. 규수가 거처하는 방. 그러니까 안방이에요. 집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입니다. 그 다음에 창, 이게요. 여기서 이 창하고 여기서 이 창이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성수연 학생. 아, 네. 예. 하나는 음식을 맛보다인 것 같고 뒤에 거는 일찍이? 하나는 어떻다고요? 음식을 맛보다 아, 음식을 맛보다. 예. 그런데 음식을 맛보다가 아니라 한번 해보다, 경험을 하다. 그래서 처음에 일찍이라고 해야 되고 두 번에는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힌트를 줬어요. 이 창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손욱별 학생 여기 예, 창지 위츠 여기까지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집에 노파 한 분이 계셨는데, 네. 옛날부터 여기 살았다? 네, 일찍이부터 그렇게 여기 하면 살았다. 됩니다. 네. 아주 옛날부터 여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좀 길어서 이거는 끊어서 번역을 하겠습니다. 예, 아라카와 아키라 학생이 여기 여기까지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시엔따무 비 여기까지요. 네.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예, 여기 있죠. 노비였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 할멈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여자 종이었다.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예전에요. 종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이름 앞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 양반들의 재산은 크게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 땅, 두 번째 노비였어요. 그래서 땅이 넓고 노비가 많을수록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누구 소속이었냐면은 신따무 소속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안재영 학생 여기서 션호까지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두 세대에 걸쳐 젖을 먹여서 네. 돌아가신 어머니가 매우 후하게 돌봐주셨다. 네,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세대에 걸쳐서 젖을 먹였는데, 혹은 이제 유모 역할을 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을 아끼는 것이 정말로 두터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오영서 학생이 끝까지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네. 오영서 학생 끝까지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예, 준비가 안 되면은 우성훈 학생이 끝까지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방의 저쪽은 안방과 잇따라 있고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한번 이 방에 오신 적이 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방의 그러니까 서쪽에 그 방의 서쪽이 안방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실내의 공간의 서쪽이 바로 이제 안방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한 번 갔던 적이 있었다. 예. 그렇게 하면 번역이 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노비가 사는 공간하고 그 주인이 살고 있는 공간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인은 좀처럼 그 노비가 사는 공간에는 잘 안 갔던 그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런 거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 자체가 달랐다는 것은 물론이고 살았던 공간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밖에 거기에 이제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질문 있으면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공간이 서쪽으로는 안방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네모난 어떤 공간을 생각해 보면은 이쪽이 동쪽이고 보통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그죠? 남쪽, 북쪽 이랬을 때 서쪽으로 가면 안방이 나오게 되니까 이 동편에 이 노비들의 거처가 지금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지금 제시가 되었네요. F조의 이서윤 학생이 여기 이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欲美味于曰摩索而牡蛎于兹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번 대화문 여기까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연정 학생. 네, 준비 안 되면 이예린 학생이 여기까지 한번 위에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彼又曰孺子在吾怀咕咕而泣娘以指叩门非曰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죠. 페이 위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작은 따옴표 부분도 나오고 이랬네요. 그러면서 큰 따옴표 마치면 여기까지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용준 학생이 여기 잉다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而含乎欲食乎吾从板外相为应答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은비 학생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为未必于气 위이치.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끝에 가서는 조금 슬픈 사연이라는 게 이제 이게 드러나네요. 그죠? 왜냐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메이 이거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이인우 학생이 오늘 참석이 조금 어렵고요. 지조의 이준석 학생, 메이 이거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네, 매번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뭐 해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맥락을 찾아서 번역을 하려면 약간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모우스어 이거 번역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이지혜 학생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이재 학생 준비 안 되면 이혜림 학생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혜림 학생, 모우스어는 어떻게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곳으로 번역했습니다. 네. 이게 책에 보면은 뭐 우거띠팡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인데 번역을 실제로 이 안에서 할 때는 특정한 어떤 장소를 지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곳이라고 해도 무방하긴 하겠어요.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지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됩니까? 장희영 학생. 자리 이곳으로 찾았습니다. 네, 그죠. 이곳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 이거는 예, 쉽죠. 이거 어떤 뜻입니까? 장희영 학생. 네, 누이로 만누이, 민누이로 찾았습니다. 아, 네, 그쵸. 예.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이요. 예, 그런데 끝에 뭐라고 덧붙였던 것 같은데. 만누이, 민누이. 아, 만누이. 예. 네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삼성으로 즈 해야 되는데 자매할 때 그 자자에 해당이 되고 손이 사람이에요. 손이 사람. 손 아래 사람은 메이메이 할 때 그 메이를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약간 구별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 잘못됐어요. 예. 제가 이거 아마 제대로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예. 나중에 이 실수를 교정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즈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승윤 학생. 네, 전승윤 학생 준비 안 되면은 정근비 학생 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손가락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게 제대로 이거는 이제 됐는데 나중에 이것만 제가 좀 고쳐야 되겠어요. 그냥 이 손가락입니다. 이거는. 그다음 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정근비 학생 했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와서 이서윤 학생. 문이라고 해석해도. 네, 그냥 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문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만은 널빤지고요. 해석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소연 학생까지 했고 이예린 학생이 여기 유즈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네, 노파는 매번 나에게 말하길 바로 그곳에 너의 어머니가 여기에 계셨다라고 했다. 아, 네, 그쵸. 그래서 이거 너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신분이 다른 거거든요. 기유강은 작가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양반, 이 사람은 노비.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구사해야 될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중국식이라면은 그런 해석을 할 때 그런 점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존댓말과 반말 내지는 뭐 그런 그 하댓말 이런 거에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할멈은 매번 나에게 바로 그 장소 거기에 예, 돌아가신 마님께서 서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기 예, 페이 위에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좀 전에 이예린 학생이 했고 이용준 학생. 네, 할멈은 또 다시 말했다. 당신의 누나가 제품에서 웅해거리며 울고 있을 때 어머님은 손가락으로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그 할멈은 또 말했다. 도련님 누이가 제품에 있으면서 예, 엉엉 울었을 때 미앙하면 이게 이제 어머니겠죠. 마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문짝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했다. 아가 추운 거냐? 뭘
이거 제가 하면 안 되네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여기까지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 이거 좀 제가 어차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길게 그 다음 분을 해야 되겠어요. 이용준 학생이 했고, 이은비 학생이 여기 잉다까지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네. 아이야 춥느냐? 밥이 먹고 싶으냐? 저는 널판지 밖에서 이에 응답했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상황이 마님께서는 문짝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아가 춥니? 뭐 먹고 싶은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이 노비입니다. 노비가 예, 그 문의 그 널빤지 밖에서 서로 이제 대답하면서 응답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널빤지리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 문짝이겠죠. 그죠? 서로 보지는 않으면서 예, 약간 내외한 상태에서 문을 이렇게 이제 사이에 두고 서로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예, 지조로 가서 이준석 학생이 끝까지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말이 아직 끝나기 전에 네. 나는 울었고 노파도 역시 울었다. 네, 잘 됐습니다. 여기서 B 하면 이게 끝나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간체자가 B 이해할 때 그 B 그거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칠 필자이고요. 말이 맞춰지기 전에 나도 울고 노파도 또한 울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갈게요. 네, 잠깐 채팅창에 질문이 온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김다은 학생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물은 게 아니라 노파에게 아이 상태를 물어본 건가요? 라고 했는데 거의 99%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보면은 아기를 유모가 뭐 잠재운다든가 그러고 있는데 그 아기를 불러요. 예, 밖에서 혹은 직접 있는데도 그러면은 그 유모가 대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실제로 유모가 아니고 뭐 시아버지가 안방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 애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젖먹이가 사실 3살, 4살까지는 젖먹이이거든요. 그죠? 그렇지만은 젖먹이 중에 한 반 이상은 사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럴 수도 있겠고 지금 이게 100%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이 젖먹이가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지금 약간 큰 상황이라면은 이 품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지금 이 아이가요 굉장히 작아서 아직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답의 주체,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는 주체가 어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데 그 사이에 아이를 개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대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된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질문 기다려 봤다가 예, 다음 스크립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할 때는 그냥 직역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그게 아이한테 묻는 것처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화법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노비한테 따로 뭐 어떤 묻는 식으로 굳이 해석을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예, 질문도 없으면은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요, 이 앞에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여자 종이 나왔고 그러면서 뭔가 좀 약간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정겨운 느낌이 들락말락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서는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뭔가 애틋한 느낌도 들면서 사실 반가운 어떤 그런 회상의 소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났습니까? 지금 만날 수 없는, 뵐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둘 다 울면서 직접적으로 어떤 슬픔이 슬픔을 드러내면서 끝내고 있죠. 그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여기서 이제 결말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보시면은 그 어떤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약간 A 불상 슬프되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애통한 마음이.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보면은 약간 굉장히 짧게 처리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감정을 절제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감정을 절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학적인 어떤 차원에 있어서는 성공을 거두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작품의 약간 깊이 있는 감상도 조금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이제 다음 스크립트 이게 좀 깁니다. 그래서 H조부터 I조까지 다 한번 같이 이것을 번역을 동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조의 정민지 학생이 여기 쭉 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为自述话读数宣中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정훈재 학생이 여기 유해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를 따모고 꼬우예. 예. 그래서 따무하고 꾸유하고 유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끊어 읽기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거는 조금 긴데 끝까지 이 대화문 끝나는 데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진우항 학생. 네. 吾儿久不见若影，何竟日默默在此，大泪女郎也。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최강 학생이 여기 유의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李治一袖何门自与云 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또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카토리 호코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지아부터 끝까지요. 네. 儒家斗学久不晓，你之中格格大夫。 네, 则可待乎이렇게 되죠. 예,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읽기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순조롭게 전부 잘 읽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조의 함지은 학생 여기 이거 지난번에 게 오히려 바로 요전 스크립트에 나와야 되는 게 여기 약간 밀려서 온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아니고요. 예, 이거 슈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찾아봤었을 때는 그 속발 흐트러지지 않게 머리털을 가지런히 함
직역이라고 찾았습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직역입니다. 네. 직역인데 이것을 의역으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속발. 예, 머리를 틀어 올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투를 틀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도 이런 풍습 있잖아요. 그 결혼을 하면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제가 지난번 스크립트를 준비할 때 요 이전 스크립트의 끝부분이 원래는 여기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바로 직전에 이 조정을 조금 했는데 미처 이 부분은 못 올린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확률이 잠깐만 이게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기유강 이 시대가 명나라 때죠, 그죠? 그러니까 청나라 때처럼 변발하는 시대 아니고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처럼 상투 틀어 올리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명나라식의 상투 틀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년이 되면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그 예식 그 예에 맞춰서 해야 되는 뭐 어떤 절차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누리 학생이 여기 구호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여기 보면 이제 찾아보다 탐방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냥 지나가다 하면 됩니다. 예, 데모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 이거 해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번역하면 됩니까? 황인승 학생. 그 대명사 너라고 예, 그렇게 해야 들었습니다.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잘 됐습니다. 2인칭 대명사로 해야 됩니다. 원래 뜻은 만약 할 때 약자잖아요.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에 루 이게요, 너를 지칭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징르 이건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A조로 가서 예, 강선아 학생. 예, 징르 이건 어떤 뜻입니까? 온종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온종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곡헌재 학생. 네. 유사하다? 예, 비슷하다. 비슷하다. 네. 유사하다 할 때 그 유자 맞죠? 비슷하다. 예, 맞고요. 니랑 이러면 무슨 뜻이죠? 김금혁 학생. 예, 준비 안 되면요. 김다은 학생, 니랑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자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 네, 그쵸. 그렇게 말하면 되죠. 예, 여자아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 이게 참 까다로울 수 있는데, 김미래 학생,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온주다라는 뜻으로 어떻게 해요?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잘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된다고요? 아, 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잠깐 제가 채팅창에 채팅창에 대답이 누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잠깐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김금영 학생이 이제 마이크 된다고. 예, 네, 여기서 이 B가 해석이 되겠습니까? 예, 김금영 학생, 여기 이 B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네, 교수님 지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어떠한 때가 되다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B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원래는 비교하다 할 때 비자거든요. 견줄 비자. 그런데요, 이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르다, 미치다, 어떤 그 공간적인 지점에 이르다, 미치다, 혹은 시간적인 상황, 때에 이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서 번역을 할 때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떠한 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자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제가 질문해야 되나요? 김미래 학생. 혹시 김미래 학생 이거는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 개자는 어떤 뜻일까요? 아까 혹시
예, 안 들렸나요? 예, 안 들렸습니다. 아, 흐어 하면 어떤 뜻일까요? 예? 닫다? 아,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쭈두리다. 원래는 문짝이거든요. 이 흐어는 예. 그런데 이게 진짜 이렇게도 많이 써요. 어찌 뭐뭐 하지 않으랴 해서 뒤에 붙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뒤에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동사로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닫다라고 했죠. 예, 닫다 하면 맞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닫다라고 한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번역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너무 길어요. 그죠? 조금 길기는 한데 차근차근 번역을 해보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H조에 정민지 학생이 여기 실존까지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네. 내가 머리를 틀어 올린 이후로 집 가운데에서 책을 읽었다. 네. 머리를 틀어 올린 이후로 항척헌 그죠? 거기 안에서 책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2루부터는 정훈재 학생이 여기 위에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하루는 할머니께서 지나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할머니께서 지나가시다가 나한테 말을 했다. 그리고 진우황 학생이 여기 루오잉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 아이가 내 얼굴 부르지 오래됐어요. 됐다. 그 말이죠. 우얼 하면 우리 아이, 그러니까 우리 새끼,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 오랫동안 너의 그림자를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비유적인 표현이라서 아이고 우리 새끼, 오래 너 참 안 보이더니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최강 학생 여기 니랑에 여기까지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어찌 하루 종일 묵묵히 소녀같이 여기 있느냐?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찌 하루 종일 묵묵히 이곳에 있니? 참으로 소녀 같기도 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참으로 비슷하다. 소녀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산의 아이들 보면 막 여기저기 그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산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고기 잡으러 가고 막 난리 피우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한 곳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참 여자아이하고 너무나 비슷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여기까지 한번 번역을 해봐 주시겠어요? 카토리 호코 학생. 네, 토날 때가 되어서 손으로 문을 닫고 혼자 말을 했다. 네, 그렇게 하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끊어서 해요. 함지은 학생 여기 부시아오까지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부시아오까지 말씀하신 네, 거죠? 부시아오까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은 황누리 학생이 여기 부시아오까지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교수님 어디서부터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지아부터 부시아오까지. 예. 네, 굉장히 짧아요. 우지아 두수 지우 부시아오 여기까지. 예. 우리 집안은 공부를 해도 오랫동안 성취를 못한다. 그런 식이면 되겠죠, 그죠? 우리 집안에서는 오랫동안 이 오랫동안을 나중에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쭉 있었는데 오랫동안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런 실효가 없었다. 아무도 어떤 결과를 낸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황인승 학생이 끝까지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아이의 성공은 기대가 가능하겠다. 아, 여기서 성공 儿之成则可待乎 성공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요. 잘하는 것하고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자랐을 때를 기대해 봄직하면 하겠네.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아이가 자라면은 자란 이유는 한번 곧 기대해 봄직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얼즈청해서 그 성과 이렇게 해도 되겠고 자란 이후를 기대해 봄직하다. 이렇게 해석이 이거는 약간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 스크립트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예, 좀 긴 편이었는데 순조롭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예, 잠깐 기다렸다가 예, 다음 스크립트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스크립트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잠깐 예, 질문이 나와서 잠깐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머리를 틀어 올린, 예, 머리를 틀어 올린 부분에서 질문이 있나요? 예, 이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명나라 관습을 사실 여러분들이나 그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그냥 머리를 틀어 올리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냐면요. 명나라의 어떤 정확한 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를 굉장히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아까 어떤 번역을 추천했냐면은 우리나라 그 예전에 상투 올리는 습관 있죠. 그거하고 관련 지어 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이게 이때부터는 어른 대접을 해준다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정확한 번역,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시대의 그 관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번역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때의 어떤 그 예법을 찾아서 그거 그대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번역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학문적인 번역도 좋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번역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갔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제가 사실 맡기고 간 거예요. 명나라 풍습이 궁금하면 찾아봐라. 예, 그런 거예요. 15세에 틀어 올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서 이게 그런 일이 있었나? 예,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스크립트 가서 예,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좀 전에 A조는 예, 조금 했기 때문에 사실 B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B조에 네, 김민정 학생이 여기 위에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情志取意向互至曰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길죠. 그래서 이거는 한 분이 끝까지 읽어줘야 되겠어요. 이 차오 여기까지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김예진 학생 여기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 차오 여기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此五祖太常公宣的兼职此一朝 네, 네, 거기까지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 끊어 읽을 때 此五祖太常公宣德间只此一朝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끊어 읽어야 말이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예, 이상하긴 한데 이지까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야지 자연스럽습니다. 김종원 학생이 예, 여기 이지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他日如当用之占姑遗迹 네, 그 다음에 끝까지를 김태훈 학생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김태훈 학생 준비가 안 되면요. C조로 넘어가겠습니다. C조에 김형욱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김형욱 학생 준비가 안 되면요. 다음 나은수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디서부터 읽으면 될까요? 어디냐면은 루자이부터 네, 如在昨日令人长嚎不自禁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끊어읽는 게 약간은 좀 어색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읽기는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A조한테도 조금 A, B, C조 다 골고루 한번 물어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안 온 학생들도 좀 있고 해서 예, 여기 칭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A조의 강선아 학생 칭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조금 있다가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징줄 나중에 번역을 할 때 약간 그 묘미를 잘 살리면 좋은 번역이 되겠어요. 후 이거는 뭘까요? 고컨자 학생 여기 이 홀자 이거 어떤 글자죠? 홀이라고 나왔는데 네, 그냥 홀이에요. 그죠? 네. 예, 이게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김금혁 학생이 슈엔더지엔 이거 뭐예요? 슈엔더지엔이 뭐죠? 네, 김금혁 학생. 예, 준비 안 되면은 김다은 학생. 슈엔더지엔 이게 뭐죠? 명나라 선종의 연호 선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덕연간. 보통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15세기 중반인 것 같습니다. 15세기 초반이네요. 그죠? 15세기 초반. 이 차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뭐예요, 이게?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김미래 학생. 저는 조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예, 조정으로 하면은 비슷하지만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조정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번역을 하실 때 조정은 명사인데 이걸 예, 동사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예, 생각을 해서 번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 비조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김민정 학생. 네, 돌이켜보다. 예, 짱구 하면은 예, 이리저리 살펴보는 겁니다. 그죠? 이 돌이켜보다는 쪽 여기인데 짠하면 막 이리저리 살펴보는 이런 모양새예요. 그 다음에 이지할 때 이 지자는 사실 이거 그냥 그대로 이 뜻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겠는데 김예진 학생, 지는 어떤 뜻입니까? 자취.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흔적하고 자취.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창하오 하면 이게 어떤 뜻이에요? 네, 김종헌 학생. 네, 한숨으로 찾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길게 울부짖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길게 울부짖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쯔진 하면 이게 또 어떤 뜻입니까? 김태훈 학생. 김태훈 학생. 예, 준비 안 되면은 김형욱 학생. 네. 금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금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다는데 스스로 감정을
그러니까 스스로 금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뿌까지 합치면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해석할 준비는 잘 된 것 같고요. 다시 지금 시조의 나은수 학생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위에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네, 잠시 후에 상가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셨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차오 여기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번역해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지? 예, 박수환 학생. 네, 박수환 학생. 네, 준비가 안 되면은 저기 그 밑에 박현선 학생 여기 이차오까지 한번 번역해 주시겠어요? 네. 이것은 내 할아버지 태상공 선덕왕 때 이것을 들고 조정에 나갔다. 예, 해석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조부이신 태상공이 선덕 연간에 이것을 들고 조정에 출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할 때 이것이 또 뒤에 또 이것이라고 나와서 약간 반복된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나의 조부 되시는 태상공이 선덕연간에 이것을 들고 조정에 출석을 했다. 예, 그런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좀 짧은데 이거를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박현선 학생 했죠. 백재원 학생이 짧지만 이 부분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나중에 네가 그것을 당연히 쓰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타르 하면은 훗날 이런 말이죠. 훗날 네가 이것을 마땅히 써야 하겠노라. 뭐 마땅히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어루까지 한번 해봅시다. 해석을요. 이거는 백지원 학생 했고 지금 오늘 거의 지금 다 했는데 그냥 랜덤으로 아무나 픽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탁드릴게요. 이예린 학생 여기 루자의 주어르까지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네. 이예린 학생 여기 루자의 주어르까지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네, 혹시 루자의 조를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루자의 조를부터인가요? 거기까지요. 예. 혹시 어디부터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네. 이거 그냥 8글자예요. 8글자.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네. 네. 그럼 앞부분밖에 번역이 안 된 건데. 예.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마치 바로 어제 있었던 일과 같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남겨진 일들, 그러니까 남겨진 자취, 지난 일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면 마치 어제 있었던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정훈재 학생 끝까지 한번 끝에 7글자 번역해 봐 주세요. 장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이렇게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번역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인가 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길게 탄식하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스스로 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은 나는 나도 모르게 길게 장탄식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에피소드가 끝이 났어요. 이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뭔가 지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하면서 정말 크게 감정이 동요해서 우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우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마음이 처연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에피소드도 상당히 뭔가 행복한 느낌, 기쁜 느낌하고는 조금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그죠? 예. 자, 여기에서 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오늘 홀까지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있네요. 이 홀이 뭐냐면은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했네. 이거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약간 굽었죠? 이렇게 굽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뭐냐면 손잡이에요. 지금 이렇게 들고 있죠. 이 사람이. 이게 이제 홀이에요. 이 크기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어디에 있나? 2자 6치.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정석으로 하면은 정확한 길이까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원래 고대 중국에서 대신에 입조할 때 이게 이제 뭔가 모자하고 관복하고 관대하고 이 들고 있는 이 홀까지 세트입니다. 이게 다 있어야지 이제 완전히 갖춰진 그 예의를 갖춰서 입고를 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가 뭐 여러 다른 나라 동아시아에 다 전래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이 지금 보면은 천자는 구호, 그러니까 뭐냐면 옥으로 이거 재우는 상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전부 이제 이런 그 대부나 조금 밑에 벼슬아치도 이 동물의 뼈나 옥으로 제작을 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거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 지금 태상공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대신이에요. 대신. 그죠? 대신인데 홀을 들고 상어로 된 홀을 들고 입장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역시 후대로 가니까 원래는 이 상하 이거는 재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이런 고급도 밑에 계급도 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홀이었다. 그 다음 거는 여러분 뭐 크게 구체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동아시아 관련 계통의 학문에 종사를 한다면은 이 홀 같은 것도 깊게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전 스크립트까지는 번역이 잘 되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해주세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질문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 있어요. 네,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채팅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부짖다. 하오가 이성일 때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사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돼요. 원래는 하오 하면은요 사성이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맥에 따라서 좀 바뀔 때가 있어요. 지금 나은수 학생이 제기한 부분은 사실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학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어떤 거리조차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문맥에 따라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학부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이제 너무 지나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대답할 어떤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를 해주셨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실시간 강의는 2차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실시간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저 나가기 전에 뭐 하나 여쭤보고 나가도 될까요? 네. 네, 제가 그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을 못 받아서 혹시 예, 백재원 학생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때 한번 그 수업 시간에 채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저 메일로 보내드려서 네. 예, 메일은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제가 화목은 바빠요. 그래서 네네. 그냥 순간적으로 메일로 답이 안 되는데 그 늦은 수업 이유 시간에 채팅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전승윤 학생은 조금 수업 시간에 대답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켜져 있기만 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예.